네, 안녕하세요. 오늘 6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장 공부하겠습니다. 사장은 상관과 회기 단원이네요. 자, 여기에는 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의 1절은 산점도와 선형상관이라는 거, 상관계수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은 회기 분석 이라고 하는 회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재를 보면 이게 좀 뒤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재는 앞쪽으로 와 있네요. 그래서 이 4장까지가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대면 시험 할 거고요. 교양관에서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출석하셔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1장에서 4장까지 이고요. 그 시험은 주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연필, 그 다음에 지우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자가 좀 필요하겠죠. 연습지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 전부 다 과정을 이제 쓰셔야 되니까 과정 없는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지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기술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메일로 주십시오. 자, 그럼 사의 1절 산점도와 선형상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에 주요 용어는 산점도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관하고 회기 그런 그 분석을 자료를 그런 이제 분석을 하려면 변수의 어떤 역할로 설명 변수라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독립 변수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통계학 책에서 X 변수로 쓰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다른 변수는 Y 변수로 쓰는 건데 요거는 반응 변수, 종속 변수 혹은 교재에 따라서는 우리가 목적 변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에서는 상관계수를 배울 건데 상관계수 중에서 표본에서 계산되는 상관계수를 표본 상관계수, 모집단 자료에서 계산되는 상관계수를 모상관계수. 우리가 앞에서 평균 표준 편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하는 거는 표본자를 다 붙이고요. 모집단 자료에서 계산하는 거는 모자를 다 붙이죠. 그래서 모집단 거는 전부 다 히라버를 쓰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가 있게 영문자를 그냥 쓰는 거죠. 자, 그건 앞에 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점도라는 그래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고 읽거든요. 그게 이제 산점도 이제 이게 흐트러져 있는 점이 흐트러져 있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 이제 영어가 이제 그런 내용이네요. 요거는 이제 짝자료 X, Y 이제 그 이제 자료를 갖다가 이게 이제 좌표를 우리가 그래프의 좌표가 X축, Y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값을 표현을 하는 거라 여기는 짝자료를 쓰죠. 그래서 X, Y가 같이 들어가죠. X, Y가 X는 X 변수의 값들이고요. Y는 Y 변수의 값들. 예를 들어서 X는 우리가 이제 각 사람들의 키를 쟀다. 그러면 키가 X가 되겠고요. Y는 몸무게를 쟀다. 그럼 Y가 몸무게. 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절에서는 전부 다 양적 변수만 취급합니다. 양적 변수만. 질적 변수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여기 x가 이제 키 변수, y가 몸무게 변수, 혹은 x가 수입 변수, y는 지출 변수, 뭐 이렇게 된다든가.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양적 변수를 같은 개체에서 이제 측정한 거죠. 같은 개체에서. 그래서 이제 짝이 짝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x는 이때 우리가 이제 보통 x를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기 그 상관계수 갈 때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뒷절 2절에서 얘기하는 회귀 분석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x를 설명 변수,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y를 반응 변수, 종속 변수, 목적 변수. 용어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교재에 따라서 혹은 목적에 따라서 용어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설명 변수, 독립 변수는 같은 변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변수, 종속 변수, 목적 변수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자, 두 개의 양적 변수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적 변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평균, 중앙값, 이런 표준 편차 이것도 전부 다 양적 변수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기도 양적 변수 얘기요. 두 개의 양적 변수에 대해서 서로 선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상관이라는 거는 관련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관련성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우리가 선형적으로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산점도를 먼저 그려본다. 그래서 산점도를 그리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캘리포니아 습지 연구에서 8개 지역의 랜덤 표본으로부터 배수로에서의 인감수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얻었다. 연구에서 X는 입구 쪽에 있는 인의 농도를 나타내고 Y는 출구 쪽에 인의 농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입구에서 5.2인데 이제 출구에서는 3.3. 두 번째 자료는 두 번째 지역에서는 입구에서는 7.3, 출구에서는 5.3. 세 번째 지역에서는 입구에서는 6.7, 출구에서는 4.8. 제일 마지막으로 8번째 지역에서는 입구에서는 5.5, 출구에서는 3.6.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은 지역이죠. 이게 첫 번째 지역에서의 입구, 출구. 이게 두 번째 지역에서의 입구, 출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짝자료 얘기예요. 자, 이걸 갖고 이제 산점도를 그려보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XY 좌표를 그리고요. 이게 최소가 이제 X가 5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가 9까지 그리면 충분하네요. 8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점프한 거, 이게 중간에 이제 건너뛴 거 해가지고 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8.3 충분히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세로축은 제일 작은 것이 3.3이니까 3부터 시작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이 7.1이니까 7 조금 넘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렸네요. XY 이제 좌표를 그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5.2, 3.3을 그리면 5.2는 여기가 5.2, 그 다음에 3.3, 여기가 3.3 해서 이렇게 만남값, 여기에다가 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지역. 두 번째는 7.3, 5.9. XY를 여기는 똑같이 X를 횡축에다 그렸으면 모두 X 값은 횡축해서 좌표를 정해야죠. 자, 이번에는 7.3.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네요. 7.3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5.9. 5.9는 여기 끝에. 그래서 여기 값이 여기가 5.9,
여기가 7.3. 그래서 요 값이 두 번째 지역이네요. 요 값이 두 번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역은 6.7, 4.8. 6.7이니까 횡축에서 6.7이니까 여기 좀 되고, 그 다음에 4.8이니까 여기 5에 가까워서 여기 요 자료인가 봐요. 여기 하고 여기 자료. 요게 세 번째 지역. 이고 네 번째 지역 거는 5.9, 5.9에서 그 다음에 4.5. 그러니까 요거네요. 4.5, 5.9. 여기 네 번째 지역. 그죠? 그 다음에 6.1, 4.0. 6.1하고 그 다음에 4.0.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요게 요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거. 다섯 번째 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8개라고 그랬는데 왜 7개밖에 없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가 빠졌어요. 어떤 게 빠졌죠? 5.2, 7.3, 6.7, 5.9, 6.1, 8.3, 5.5. 책에 7개밖에 안 나왔네요. 7개. 8개 지역이랬는데 7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뭔가 잘못됐는데 밑에 그래프에서는 또 8개네요. 8개. 하나가 빠졌어요. 요거는 조금 미스프린트인 것 같아요.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하나 빠진 거 한번 보면 이게 여기까지 했고 8.3, 7.1이 여기일 거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5.5, 3.6, 5.5, 3.6이 여기일 거고, 하나 빠진 게 요거에 빠졌네요. 7하고 6, 7하고 6 정도 되네요. 그죠? 7점 하고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책에는 요게 하나가 이제 빠졌습니다. 이게 요게.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산점도는 이렇게 그려요. 산점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산점도를 보고 XY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보면 X 값이 작으면 Y 값도 작은 경향이 있고요. X 값이 크면 Y도 큰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점들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직선을,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경향을 보기 위해서 직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래 산점도는 직선이 없는 거예요. 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들을 통과하는 선을 그려보면 우리가 그 점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점도에는 직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값이 작으면 Y도 작고 X가 크면 Y도 큰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이런 거를 선형상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선형. 직선으로 나타내는 그런 관련성. 그렇게 이제 선형상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변수의 관련성을 산점도에서 직선 형태의 경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두 변수는 선형상관이 있다고 말한다. 자, 선형상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선형상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점들을 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 직선의 경향을 보이는 거죠. 직선의 경향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선형상관, 선형관련성 얘기하는데, 자, 선형관련성이 없는 산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책에 105쪽에 있죠. 자, 여기 A번 보면 요거는 관련성이 어떤 관련성이에요? 이런 포물선의 관련성이죠. 직선의 관련성이 아니라 포물선의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 관련성은 없고 이런 곡선, 포물선 경향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형상관은 없는 그래프죠. 선형상관은 없는 그래프. 만약 선형을 우리가 여기서 직선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게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리겠어요? 아니면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리겠어요? 어떤 직선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정확히 보면 정확히라기보다는 이 포물선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직선을 만약 우리가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선형상관이 없는 산점도. 또 B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에 그냥 그 점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 점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어떤 직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도 이 점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없죠. 직선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선형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5쪽에 유도된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점도 그리는 문제예요. 자, 한 대형 발전소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7개 부서가 있다. 안전검사관이 분기마다 20명으로 된 각 부서를 방문한다. 안전훈련에 소요된 시간 X와 산업재해로 손해를 본 시간 Y를 각 부서별로 정리한 결과가 4.1이다. 그래서 4.1 표는 이렇게 됐네요. 7개 부서에 대해서 여기 7개 부서에 대해서 각각 안전훈련 1시간, 그 다음에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손해를 본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도 안전훈련을 많이 하면 산업재해로 손해를 좀 적게 보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먼저 산점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떻게 되나 경향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그려보면 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반듯하게 못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X축은 10부터 시작해갖고 80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여기 80이니까 80까지, 여기가 40, 여기가 80, 그러면 여기를 네 등분씩 했습니다. 조금 그 자로 재진 못했죠. 잰 듯 하지 못해요. 자, 그 세로축은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것이 여기도 80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여기가 한 40, 여기가 80,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면 되겠죠. 자, 각 칸이 10씩이네요. 자, 그러면 X가 10일 때, 여기가 10일 때, 세로축이 Y는 80.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10, 80. X, Y 좌표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19.5는 거의 여기 가깝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5는 여기가 60이고 65는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30하고 68, 30하고 68은 여기는 아까 65인데 65보다 조금 높으네요. 65, 68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5하고 55, 45하고 55는 여기 45, 55. 여러분들 그걸 잘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점을 찍어야 그 경향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35, 35는 여기죠. 그 다음에 65, 10, 65에다가 10 여기네요. 그 다음에 80, 12, 80하고 12 조금 높으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림을 보면 이게 x값이 크면 x값이 작으면 y값이 크고 x값이 크면 y값이 작은 경향을 산점도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직선을 우리가 이제 소위 여기 가운데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린다고 한다는 거를 직선을 적합시킨다. 우리가 영어로 fitting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죠. 자, 산점도 그렸습니다. 안전훈련에 소요된 시간 x가 증가할 때 y는 산업재해로 손해를 본 y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경향, 트렌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자료에 잘 적합하는가? 우리가 이제 직선을 가운데를 통과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죠. 자,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직선이 삐뚤빼뚤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선, 자로 직선을 그리세요. 자, 이 점들이 그래도 직선에 어느 정도 가까이 붙었죠? 그러니까 잘 적합한다고 할 수가 있네요. 피팅을 잘한다고 직선이. 그래서 이거는 선형 관련성이 있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음이니까 음의 선형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적합하는 직선을 그리시오. 자, 지금은 대략적으로 직선을 그렸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구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슬을 꿰는 거예요. 실로 구슬을 꿰서 제일 구슬이 덜 움직이는 방향으로 덜 움직이도록 이 실을 반드시 펴는 거죠. 그게 이제 잘 적합하는 직선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절 2절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로 미루고요. 2절로 미루고요. 자, 어쨌든 직선이 잘 적합한다. 피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선형 관련성이 있는데 이거는 음의 선형, 기울기가 음이거든요. 음의 선형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상관에서 그림 4.4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4.4를 보면 책에 106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직선을 산점도에다가 직선을 그려놓은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완벽한 선형상관, 이거는 perfect한 linear correlation이다.
퍼펙트하다는 거는 산점도의 점들이 직선에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도 직선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직선에 그대로 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면 그림 4.4에 C번하고 D번.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이제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그릴 텐데 여기에 직선이 있을 때 직선상에 그대로 점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데 이런데 직선이 직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혹은 이거는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가진 거고요. 양의 기울기를 가진 거. 기울기에 크고 작은 거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0보다 크기만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점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벽한, 퍼펙트한 선형상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상관은 기울기가 양인 거. 그죠? 오른쪽에 이게 양의 상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의 상관은 이게 음이고요. 근데 퍼펙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조금 그 직선에서 이게 벗어나는 게 그게 더 훨씬 우리 실제 데이터는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 직선상에 놓인 그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상관관계를 갖다 알아보려고 할 때는 아마 이런 거를 못 만날 거예요. 이런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자료죠. 그런데 실제는 이런 직선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예제에서 본 것처럼 혹은 유도된 그 연습 문제에서 본 것처럼 직선 근처로 이게 좀 점들이 삐져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성, 우리가 관련성을 얘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선형상관은 직선상의 데이터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양의 상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직선을 우리가 적합을 시키면 그 직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거. 음의 상관이라는 거는 직선을 적합시킬 때 그 직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거. 이제 그런 거가 음의 상관. 다시 말해서 양의 상관은 x가 증가할 때 y도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 음의 상관은 x가 증가할 때 y는 거꾸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 자, 106쪽에 이번에 유도된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산점도와 선형상관에서 제목에 그림 4.5의 산점도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어느 도표가 선형상관을 갖지 않는가? 자, 여기에 이제 밑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를 A번이라고 놓고 두 번째 걸 B번이라고 놓고 세 번째 거를 C번이라고 놓는다면 선형상관 첫 번째 거는 그래프가 완벽한 선형상관이죠. 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완벽하지는 않죠. 근데 음의 관련성을 갖죠. 음의 상관을 갖죠. 근데 세 번째는 꼭 뱀같이 이렇게 그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가운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또 약하게 또 감소했다가 이렇게 지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런 거는 선형상관 하나의 직선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형상관이라는 건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선형상관을 갖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B번은 어느 것이 완벽한 선형상관을 갖는가? A번이죠. A번.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직선으로 적당히 적합될 수 있는 건가? 조금 삐져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데이터는 B번 같은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음의 경향을 가진 직선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산점도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직선을 피팅해서 우리가 경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성을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완벽한 관련성, 그 다음에 그냥 양의 관련성, 음의 관련성, 뭐 이렇게. 자,
2절에 그 두 번째 거는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표본 상관계수.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집단 자료에서 계산하는 상관계수는 모상관계수. 그래서 이것도 히라버로 로라고 얘기하죠. 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거꾸로 구자 같은 거를 거꾸로 표현하는 거 반대쪽으로. 표본 상관계수는 R로 표현합니다. 알파벳 R로 표현하죠. 그래서 모집단은 로, 표본은 R로 표현합니다. 앞에 하고 맥락이 똑같죠? 그러니까 모집단은 거는 잘 모르니까 히라버 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로. 자, 상관계수는 두 변수 x와 y의 선형관계의 강도를 아까 이제 선형 관련성을 봤는데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를.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상관계수예요. 자, 상관계수의 특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만 같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없고요. 1보다 클 수 없어요. 마이너스 1은 완벽한 음의 선형상 관계고요. 플러스 1은 완벽한 양의 선형상 관계. 그러니까 양음은 이 상관계수의 부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1은 절대치 1 값은 완벽한 거예요. 데이터가 하나도 바깥으로 안 떨어져 나간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0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선형 관련성이 없는 거, 뭐 포물선이랄지 뭐 이제 그런 것들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선형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고 그때 제로가 되는 거죠. 상관계수는. 자, 절대치가 1에 가까울수록 선형 관련성이 강함을 나타냅니다. 즉 산점도에서 직선의 데이터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직선을 우리가 그린다면 직선의 점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의. 이런 것들은 선형 관계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절대치가 1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경향성은 있는데 데이터들이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경향은 보이죠? 그렇지만 데이터들이 많이 바깥으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계수의 절대치가 0에 가깝게 갑니다. 뭐 0.2, 0.3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굉장히 가깝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얼마나 직선에 가까이 붙어 있느냐의 정도. 이게 이제 일수록 가까이 붙을수록 1에 가깝습니다. 절대치가 1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단위의 무관한 측도입니다. 단위하고 관계없어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치예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상관이 없는 그런 측도입니다. 그 다음에 x와 y 변수 여기 상관계수 구할 때는 이게 그 설명 변수냐 반응 변수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똑같이 취급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x 변수나 y 변수나 어떤 하나가 설명이냐 반응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개를 동등하게 보는 거죠. 자, 그게 상관계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관련성을 봤지만 한번 다시 보면 R이 0인 경우 선형 관련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에 직선을 어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잘 나타내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그래프. 자, R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는 완벽한 음의 관련성을 가진 거죠. 완벽한. 이거는 R이 1인 거는 완벽한 양의 관련성을 가진 거예요. 직선상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보통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점을
그 숫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 대입을 하면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통계 자료에서는 거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우리가 적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이죠.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직선에 가까우면 1에 가깝고요.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데이터들이 생기면 0에 가깝고요. 이거는 얼마나 직선에 많이 붙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R의 절대치 값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음의 기울기를 가졌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 R 값은 플러스 값이고요.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 R 값은 마이너스 값.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치로 생각을 할 때 이 직선에 많이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그런 값을 가지고 만약 여기 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점들이 데이터들의 점들이 있으면이 아니라 그런 점들이 보통이면 그러면 R 값은 0에 가깝게 되겠죠. 마이너스지만 0에 가깝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관계수 공식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